여러분 지금도 매일 식탁에 올리고 있는 그 생선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병원비로 수백만 원이 드는 진료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먹어오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혈압을 올리고 신장을 손상시키며 기억력을 앗아가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 가지 생선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안정되고 걸음걸이가 다시 편안해지며 사라졌던 집중력이 되돌아온 분들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생선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삶 그리고 노후 전체를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수십 년간 환자들을 만나온 이영수입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65세를 넘긴 어르신들이었고 그분들의 건강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확실히 해치는 것이 생선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생선이 위험하다고요? 저는 오히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왔는데요. 이는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장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지만 원인이 생선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왜일까요? 생선은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강하니까요. 하지만 그 생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물질을 품고 있는지 그 차이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부르기도 합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젊을 때와 전혀 다릅니다. 간은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은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할 수 없습니다. 면역력도 약해져 같은 음식을 먹어도 훨씬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 몸에 수은 기생충 나트륨과 같은 해로운 성분이 들어간 생선을 계속 먹는다면 그건 병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고 어떤 생선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안다면 생선은 여전히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와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생선 4가지, 그리고 생선을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까지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노후꽃길 채널의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5세를 넘기면 몸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해독 능력, 배출 기능, 면역 체계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약해집니다. 간은 독소를 걸러내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은 하루에도 수백씩 걸러야 할 노폐물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위장관은 예전보다 예민해지고 면역 시스템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게 되죠. 이런 변화는 뚜렷한 통증이나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먹는 음식이야말로 그 사람의 노후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특히 생선은 건강식으로 인식되기 쉽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많은 생선이 자연에서 자라면서 또는 양식되는 과정에서 중금속, 기생충, 각종 세균 잔류, 약물 나트륨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 성분들은 젊은 시절에는 간과 신장이 잘 처리했을지 모르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중금속 중 하나인 수은은 신경계와 신장을 공격하고 기억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생충에 감염되면 소화기 질환은 물론 간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생선에 들어있는 항생제 잔류물이나 호르몬은 장 건강을 해치고 내분비계를 교란시켜 당뇨병 고혈압을 높이기도 하죠. 65세 이후에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장기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게 아픈 것도 없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없습니다. 그저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자꾸 잊어버리지 하는 정도의 신호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치면 이미 몸 안에는 독소가 누적되고 질환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식중독 사망률은 청년층보다 16배 이상 높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 역시 생선에 포함된 중금속이 노인층의 심장병 신장질환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생선 선택이 단순한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생선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이제는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기준을 바꾸면 생선은 여전히 강력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 뇌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자원이기도 하죠. 이제부터 여러분께 피해야 할 생선은 무엇인지, 꼭 챙겨야 할 생선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안전하게 먹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생선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는 바로 그 생선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박정희 씨는 평소 건강을 꽤 챙기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참치를 드셨다고 했죠. 캔으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흐릿해지고 걸음걸이가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수은 농도가 정상치의 6배 신경계에 손상이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참치가 문제였을까요? 참치는 바다의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있는 생선입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은 수은이 참치 몸에 계속 쌓이는 생물농축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보고서에 따르면 참치 1kg당 수은 함량은 평균 0.1.5mg/로 섭취 시 안전 기준을 2~3배 초과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수은은 체내에 들어오면 신경계 신장뇌에 축적됩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과 배출 기능이 모두 약해져 조금만 축적돼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초기엔 손발 저림 무기력감으로 시작되지만 지속되면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심하면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참치의 또 다른 위험은 히스타민 중독입니다. 참치에는 히스티딘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은데 보관 상태가 나쁘면 이 성분이 히스타민으로 바뀝니다. 이 히스타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의 이후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중대한 반응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는 참치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캔 내부에는 BPA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당뇨병, 심장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장기 복용 시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점은 나트륨 함량입니다. 참치캔은 보존을 위해 소금이 많이 들어가며 고혈압 환자에게는 더욱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박정희 씨는 참치를 완전히 끊고 해독 치료를 병행한 지 6달 만에 혈중 수은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고 말도 훨씬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였던 그 생선이 가장 큰 독이었던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죠. 참치는 더 이상 고급 건강식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수은, 히스타민, BPA, 나트륨이라는 4가지 복합 위험 요소가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연산 참치, 회참치캔 모두 65세 이후엔 절대 피해야 할 생선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생선으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음식으로 자주 드시는 그 생선에 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에 푹 익힌 붕어찜, 정성껏 끓인 매운탕 몸보신을 위해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65세 이후에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선 중에서도 민물고기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생충, 중금속, 세균 이 셋 모두가 동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 생선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생충 감염의 위험입니다. 민물고기 속에는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장디스토마 같은 기생충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끓는 물에서도 몇 분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가열이 부족하거나 회 형태로 섭취할 경우 기생충 알이 체내에 그대로 들어와 간이나 폐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생충에 감염되면 초기엔 복통이나 설사 정도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강형변, 담관암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면역력이 약해져 기생충이 훨씬 빠르게 증식하고 장기 손상 속도도 빠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는 69세 여성분이 가물치 매운탕을 자주 드셨는데 복통과 황달 증세로 내원하신 뒤 검사 결과 간에서 간디스토마 알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간 기능 수치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었죠. 둘째, 중금속과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민물고기가 자라는 강이나 호수는 생활하수, 농약, 공장 폐수 등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납, 카드뮴, 크롬 같은 중금속이 물고기 몸속에 축적되고 이것이 다시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중금속은 신장과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65세 이후에는 해독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의 중금속만 들어와도 큰 부담이 되고 장기적인 축적은 신장 기능, 저하, 고혈압, 심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세균 감염의 위험성입니다. 민물은 바닷물보다 수온이 높고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세균이 훨씬 쉽게 번식합니다. 특히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이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민물고기로 인한 식중독에 걸릴 확률은 30대보다 15배 이상 높으며 사망률도 훨씬 높습니다. 탈수 전해질 불균형 면역 저하까지 겹치면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로 시작한 증상이 쇼크나 급성 신부전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회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신선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과 세균은 열을 통과하지 않는 한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민물고기는 기생충, 중금속, 세균이라는 세 가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생선입니다. 젊었을 땐 탈 없이 먹었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하나하나가 심각한 병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민물고기는 붕어인과 메기, 가물치 쏘가리 모두 포함됩니다. 몸보신을 위해 드시는 음식이라면 오히려 그 선택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생선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겉보기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러나 속으로는 항생제와 호르몬이 가득한 생선입니다. 우럭은 우리 식탁에서 참 친숙한 생선입니다. 매운탕, 회조림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담백한 맛 때문에 노년층에게도 인기가 높죠. 그런데 이 친숙한 생선이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만 더 붙는 순간 65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식품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식 환경에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량의 우럭을 키우기 위해 항생제 성장 촉진제 인공사료가 다량으로 사용되며 이 잔류 물질들이 생선 몸속에 남게 됩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항생제 잔류입니다. 양식장에서 우럭은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설파제 같은 항생제가 주기적으로 투여됩니다. 이 항생제들은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아 우럭 살점에 일부 잔류하게 됩니다. 이런 항생제가 고령자의 몸에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소화 기능을 약화시키고 복사 장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원래도 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직접적이고 빠릅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입니다. 장기적으로 항생제가 몸에 노출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세균들이 점점 강해져 나중에 진짜 병이 생겼을 때 효과적인 항생제로 치료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폐렴요로 감염 같은 고령자 질환에서는 내성균 문제가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성장 호르몬제입니다. 양식 우럭을 더 빨리 더 크게 키우기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성장 촉진용 호르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물질은 체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 내분비계가 예민한 시기에는 그 영향이 훨씬 커집니다. 세 번째는 사료의 질입니다. 양식 우럭은 자연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인공배합 사료를 먹는데 이 사료에는 색소, 방부제,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화학 성분은 시간이 지나며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만성염증이나 해독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73세 남성 환자는 매주 두세 번 양식 우럭을 드셨는데 나중에 폐렴에 걸려 항생제를 사용했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고 검사 결과 다제 내성균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는 길어졌고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수입산 양식 우럭입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양식장에서는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금지된 약품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국내산 자연산 우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럭 자체가 나쁜 생선은 아닙니다. 문제는 양식이라는 방식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몸에 항생제 호르몬 화학 첨가물이 누적되면 그 영향은 훨씬 더 치명적으로 나타납니다. 65세 이후에는 양식 우럭보다는 자연산 생선을 선택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 경로를 이용해 구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 생선으로 넘어갑니다. 겉보기엔 고급스럽고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엄청난 양의 소금과 발암 물질이 숨어 있는 생선입니다. 아침마다 훈제 연어를 빵에 올려 드시던 71세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단백질, 오메가3이 풍부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한 접시씩 챙기셨죠. 겉보기에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이었지만 몇 달 뒤 병원을 찾은 그분의 혈압은 180 젠게이수를 넘겼습니다. 고급 음식 건강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훈제 연어.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나트륨 함량입니다. 훈제 과정에서 연어에 다량의 소금이 사용되는데 100g 기준 나트륨 함량이 1200mg 이상입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죠. 고령자는 신장 기능이 떨어져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므로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심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입니다. 훈제 연어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 첨가되는 성분인데 이 아질산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 물질로 변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니트로사민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위암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완 방향 쪽 탄화수소 PAHS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 훈제 과정에서 연기 속 유해 물질이 연어 표면에 붙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벤조피렌이 있으며 이 역시 강력한 발암 물질로 분류됩니다. 훈제 연어의 표면은 특유의 향과 맛을 내지만 동시에 이런 물질이 농축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입니다. 훈제 연어는 대부분 가열하지 않고 냉장 상태로 보관 섭취됩니다. 이 조건은 리스테리아균이 번식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리스테리아에 감염되면 고열구토 설사뿐만 아니라 심하면 폐렴이나 수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훈제 연어는 수입산입니다. 운송 과정에서 냉장 관리가 미흡한 경우 단백질이 변성되거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설사, 복통, 식중독 등 위장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는 매일 아침 훈제 연어를 건강식으로 드시다가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했고
식단을 바꾼 뒤에야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훈제 연어는 소금 발암 물질 세균 감염 위험이라는 복합적인 위험을 품고 있습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에 무심코 섭취하다 보면 노년기에 혈압 심장 신경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냉장 보관을 믿고 드시는 경우입니다. 냉장 상태에서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리스테리아균이나 아질산염 PAH스는 냉장 여부와 관계없이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렇다면 연어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연어는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한 좋은 생선입니다. 다만 제조 방식이 문제입니다. 연어는 가능하면 직접 구워서 드시고 가급적 자연산 혹은 믿을 수 있는 업체의 냉동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몸에 약이 되는 생선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등어를 기름기 많은 생선으로 꺼려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선 오히려 고등어만큼 65세 이후에 꼭 필요한 생선은 드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어는 그야말로 노년 건강에 맞춤 생선입니다. 첫째, 오메가산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와 EPA는 연어보다도 더 많이 들어있으며 이는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감퇴를 늦춰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꾸준히 고등어를 섭취한 어르신 중에서는 치매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경우도 자주 확인됩니다. 둘째,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 속 나쁜 지방을 줄이고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위험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는 중성지방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수은이나 중금속 함량이 낮습니다. 삼치 같은 대형 어종과는 달리 고등어는 먹이사슬 아래에 있는 생선이라 생물 농축이 적고 체내 축적될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후에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넷째,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고등어는 고기 못지않게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면서도 소화가 잘 돼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한 78세 김보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고등어를 매주 2~3번씩 꾸준히 구워 드시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또래보다 기억력도 또렷하고 활력이 넘치셨습니다. 물론 고등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센 불에 태워서 먹거나 지나치게 짜게 간을 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중불에서 천천히 구워 드시고 조림을 하실 땐 물을 넉넉히 넣어 기름기를 흡수하게 하면 좋습니다. 고등어는 구이, 조림, 찜 등 어떤 방식으로도 조리할 수 있어 식탁에 자주 올려도 질리지 않는 생선입니다. 무엇보다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도 쉬워 실천하기 가장 좋은 노년 건강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고등어를 피하고 계셨다면 다시 식단에 포함시켜 보세요. 단백질, 지방, 미네랄, 오메가3까지 균형 잡힌 영양을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정말 고마운 생선입니다. 다음은 소화가 잘 되고 항산화 효과까지 뛰어난 흰살 생선 정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식사 후 더부룩함 소화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식을 가려야 하고 위에 부담 없는 재료를 찾다 보면 입맛도 점점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럴 때 필요한 생선이 바로 정거리입니다. 정거리는 대표적인 흰살 생선으로 살이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아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65세 이후에는 소화와 부담이 적으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식재료입니다. 첫째, 단백질이 풍부하면서 지방이 적습니다. 정거리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근육 손실이 걱정되는 노년기에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정어리는 근감소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둘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비린내가 거의 없어 거부감이 적습니다. 전거리는 조리할 때도 특유의 냄새가 덜하고 간단하게 구워도 담백한 맛이 살아있어 입맛이 줄어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파, 대파, 당근 등 채소와 함께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과 맛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75세 여성 환자분은 소화기 질환으로 식사량이 줄고 있었는데 정어리를 주 2, 3회 꾸준히 섭취하며 체력과 면역력 모두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또한 전거리에는 DHA와 EPA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중금속 축적 위험이 낮은 생선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에게 매우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다만 정어리는 조리할 때 살이 부드러워 쉽게 부서질 수 있으니 팬에서 구울 때는 중불 이하로 천천히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찜으로 할 경우에는 생강, 마늘, 양파 등을 함께 넣어주면 풍미도 좋아지고 소화도 한결 잘 됩니다. 정어리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계절별로 냉동이나 손질된 형태로 보관하기 쉬워 노년 식단의 단골 재료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챙겨야 할 생선으로 넘어갑니다.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영양 가득한 전통 생선 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탁에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는 풍경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오랜 세월 동안 조기는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기가 단순한 전통 음식이 아니라 65세 이후 뼈 건강과 면역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건강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기는 다른 생선에 비해 크기가 작고 조리도 간편한 편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소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첫째, 칼슘과 인이 풍부합니다. 65세 이후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기에 들어있는 칼슘과 이는 뼈의 형성과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꾸준히 섭취할 경우 골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소화가 잘 되고 알레르기 반응이 적습니다. 조기는 흰살 생선 중에서도 살이 부드럽고 지방 함량이 낮아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 위장 소화불량 담적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기름기 많은 생선보다 훨씬 안정적인 선택입니다. 셋째, 단백질 함량도 높습니다. 부드럽지만 쫄깃한 조기살에는 근육 유지에 필요한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체력 저하와 근감소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제가 관리하던 76세 남성 환자분은 낙상으로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신 뒤 회복기 동안 조기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셨습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고루 섭취한 덕분에 근육량과 골밀도 수치가 회복되며 움직임도 훨씬 안정적으로 돌아오셨죠. 다음은 지방이 적고 부드러운 흰살 생선 입에 넣는 순간 살살 녹는 느낌 살짝 조리하거나 찜으로 익혔을 때 특유의 담백한 맛으로 입맛을 되살리는 생선이 있습니다. 바로 가자미입니다. 가자미는 65세 이후 건강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공급해주는 생선입니다. 첫째,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가자미는 기름기 적은 흰살 생선 중 하나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포함한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고지혈증, 비만, 당뇨병 등으로 식단 제한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둘째, 혈압을 낮추는 타우린이 풍부합니다. 가자미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타우린은 혈압 조절과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심장을 안정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어 노년기에 흔한 고혈압, 불면증,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가자미는
간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간 간 피로 음주 후 회복 등 간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특히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간에 부담을 덜 주는 식단이 중요한데 가자미는 그 조건을 잘 충족합니다. 넷째 소화가 잘 돼 속이 편안합니다. 살이 부드럽고 섬유질이 적기 때문에 치아나 소화기 기능이 약해진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가자미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제가 진료한 한 70대 여성분은 고지혈증과 지방간으로 식단 제한이 많으셨는데 가자미 찜과 조림을 주 2, 3회 정도 드신 결과 혈중 지질 수치가 뚜렷하게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생선은 비려서 꺼리셨는데 가자미는 비린내도 거의 없어 부담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가자미는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식은 조림입니다. 간장무 대파 생강을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조리하면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살이 부서지기 쉬우니 조리 시간은 길지 않게 부드럽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동 보관 용이에 한 번에 여러 마리를 사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조리할 수 있는 점도 노년 식단 구성에 매우 편리합니다. 이처럼 가자미는 심혈관 간 소화기까지 다양한 건강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착한 생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선이라도 잘못 보관하고 잘못 조리하면 몸에 해로운 음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후에는 위와 장, 간과 신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식재료의 신선도와 조리 방식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생선을 더 건강하게 먹는 3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회로 먹는 생선, 특히 민물고기 회 참치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물질들이 위와 장을 자극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선을 익힐 땐 중심 온도 63도 이상이 되도록 조리하세요. 보통 생선 두께가 2cm 정도일 경우 한 면당 7분 정도 중불에서 구우면 적당합니다. 찜이나 탕은 끓는 물에서 최소 10분 이상 익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내장과 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생선 속 독소, 중금속, 기생충 대부분은 내장과 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 아가미 부위에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생선을 손질할 때는 흐르는 찬물에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복강 안쪽에 검은 막이나 핏덩거리까지 꼼꼼히 씻어주세요. 작은 칫솔이나 숟가락으로 문질러 내장, 안쪽까지 제거하면 더 좋습니다. 손질 후에는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잔류피와 독소가 빠져나와 더 안전합니다. 셋째,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확인하세요. 국산이 반드시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수입산 중 특히 중국, 동남아, 중남미 지역의 생선은 수질 관리나 항생제 사용에서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길거리 좌판이나 보관 상태가 불확실한 생선은 피하세요. 믿을 수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 수산물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냉동 생선을 살 때는 포장지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에 얼음 결정이 많이 맺혀 있다면 해동과 재냉동을 반복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지므로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입한 생선은 가급적 당일의 조리에 섭취하고 부득이하게 보관할 경우엔 냉장보다는 냉동 보관을 선택하시되 최대 3개월 이내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리 후 남은 생선은 실온에 두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하시고 다음날 드실 땐 반드시 다시 가열해 드셔야 합니다. 재가열 없이 먹는 생선은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좋은 생선도 익히는 온도 내장 제거 보관 방식에 따라 몸에 약이 되기도 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길었죠? 하지만 그만큼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생선은 꼭 익혀서 드세요. 회는 절대 안 됩니다.
둘째 내장과 피는 깨끗이 제거하세요. 독소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에요. 셋째 원산지와 유통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길거리 좌판보다는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여러분 생선 하나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고 혈압이 내려간 분들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혹시 냉장고에 참치캔이 있다면, 혹시 이번 주 장보기에 민물고기를 넣으셨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강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 하나 식탁, 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을 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꽃길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늘 곁에서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도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주변에 65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분들께 이 글 꼭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식탁, 더 나은 노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과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생선 하나 무심코 고른 음식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노후의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젊은 날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고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참치나 민물고기를 피하고 고등어나 가자미 같은 건강한 생선을 선택하는 단순한 변화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되살리며 심지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절약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오래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단을 돌아보고 한 가지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꽃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느낌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꽃길 채널에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가요.